야, 추석이 끝나고 나서 좀 보니까 약간 휴일증도 좀 오긴 한데 벌써 이제 10월 중순이 좀 끝나서 약간 좀 지나가네요. 자, 오늘 조금 얘기는 그 이전에 조금 그 보셨던 분들은 이제 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좀 요새 그 여러분들 약간 좀 보시면 약간 좀 뉴스나 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IT 기업들이 이제 AI로 약간 조금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변변찮게 이 2025년도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네카오죠. 네카오가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뭔가 그 시도를 좀 해보겠다. AR 들어서 해서 아마 기똥차게 아마 준비를 했는데 약간 조금 성급했다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논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네이버도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점이 분명히 또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톡을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이 최근에 UI UX라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이제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죠. 자, 그 중에서 세 가지 부분을 약간 좀 노린 것 같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친구 탭이 개편이 됐습니다. 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인스타그램 거 완전 비슷하겠어요. 피드 형태로 뭔가 좀 바뀌었었고 친구의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타임라인처럼 이제 큰 이미지 형태로 해서 이제 뭐 이걸 하나 집어넣었었고,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탭, 자, 숏폼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피드 형식을 하나 집어넣고, 두 번째는 이제 숏폼 컨텐츠로 해갖고 이제 강제로 노출하는 오픈 채팅이라는 이 기존의 막강했던 었 것과 한 가지 지금이라는 거를 하나 더 넣어서 여기에 이제 숏폼이라는 거를 이제 뭔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노출하도록 하겠다. 현재 이건데 이 두 가지 이제 뻔하죠. 어차피 그냥 결국은 이제 친구 탭 그 다음에 뭐 지금이라는 친구나 지금이라는 요거들에서 이제 광고를 넣어서 이제 뭔가 수익으로 뽕 빨아먹겠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식적인 명분이 이겁니다. 자, 체류 시간 증대랑 수익 창출. 현재 지금 요 두 가지 명백하게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이제 체류 시간이, 그렇죠. 그 지금 현재 이제 카톡이, 근데 이건 카톡뿐만 아니고 이건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네이버도 현재 지금 이 체류 시간이 계속 떨어지니 이걸 좀 이제 어떻게든 좀 높여서 또한 이제 뭐 광고 수익 모델 좀 이런 것도 뭔가 확장을 해보겠다는 지금 요거였었던 건데 이번에 반응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죠. 자, 그렇다면 대중들은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아주 냉혹하죠. 디지털 피로감, 강한 불만을 표출했죠. 그리고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자, 카카오톡 뭐 업데이트 차단한 거,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업데이트 결론은 자,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이미 카카오 스토리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24년인가 2015년도인가요? 카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이미 아주 엄청나게 폭망했죠, 지금은. 폭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뭔가 이걸 했는데 그 결국 자체가 이제 뭔가가 이제 뭐 실패로 거의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컨텐츠 소비 플랫폼을 뭔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의 이제 뭐 실패나 다름없네. 뭐 좀 이걸로 해서 조금 이제 갔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 나타나서 아까 좀 보자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거 다 이제 뭔가 X 뭐 안 좋게 흘러갔다. 뭐 거기에 나타나고 자, 국정감사 부분에서 얘가 한 가지 더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 자, 우영규 부사장이 답변했는데 롤 빼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돌아가지 못한 강을 건너서 우리는 그냥 이걸로 그냥 가버리겠다. 그냥 우리의 그냥 운명이다. 그냥 운명으로 그냥 롤백도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넌 거죠. 그 롤백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러면 이제 이 형태로 이제 쭉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어떻게 될지가 약간 좀 뭐 걱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카톡만 그러느냐? 진짜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조용하게 있어서 현재 지금 모를 수도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도 AI 쪽에 현재 지금 들어왔어요. 네이버가 현재 지금 AI 쪽으로 서비스 개편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에. 내년도엔 AI 탭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플랫폼 리뉴얼 이런 걸 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의 이 UI도 뭐 바꿨죠. 로고 이런 것들도 바꾸긴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핵심 변경사항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블로그 홈 피드에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 블로그만 해당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것도 바뀌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이웃색을이라는 이 필요와 공존을 해서 사용자 가시가 이웃 관계를 이제 뭐 새로운 추천을 뭐 설계도 뭐 이걸 했다. 나는 좀 요걸 했고, 뭐 브랜디도 개편했고, 이제 목표로서는 AI 활용해서 개인화된 이걸로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더욱 활발한 커뮤니티로 뭔가 이제 만들 것이다. 그걸로 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 이탈이 엄청나라. 네이버가 야심차게도 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뿐만 아니고 이거 네이버는 지금 조용해서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네이버도 위기입니다. 왜? 엄청 부정적이라는 거죠. 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수치가 사용자 기반이 지금 감소 중입니다. 지난 10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블로그 앱의 사용자는 2,400만인데 직전 대비 9%가 감소를 했다. 한 달 사이에 153만 명의 사용자가 이탈해버렸다. 참여도 붕괴. 사용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나타내 1인당 월 평균 사용 시간이 극적인 하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AI 들어와서 흔히 한국의 쌍두마치 하면 네카오 있죠. 이거 두 개 다 현재 지금 다 그냥 떡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아까 좀 볼 수 있는데 평균 사용 시간도 그냥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총 사용 시간도 급락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AI 기반에 들어가가지고 이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하고 있는 게 이 둘 다 현재 지금 다 폭망의 길로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한계라는 거죠, 결국. 한국 IT 기업들이 현재 지금 다 AI로 들어온 후부터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약간 지금 지속적인 이제 하락세의 길을 약간 좀 걷고 있다. 지금 요거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 네이버, 카카오 뭔가 좀 뭐랄까, 왜 이제 한계에 좀 봉착할 수밖에 없냐? AI 들어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걸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네이버나 이 카카오가 뭔가 이제 이 기업들이 뭔가 혁신성이 없는 뭐 이런 기업들이냐? 저는 조금 반반이라고 봐요. 물론 반반이라고 약간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봐요. 방향성이 약간 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반은 뭐냐면은 오늘 이 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하이퍼클로바 X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네이버의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AI와 미디어 전쟁의 이제 최전선이라고 나왔는데, AI 시대 뉴스의 대체 불가능 가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뉴스 컨텐츠가 이게 AI 모델에서 엄청 핵심입니다. 정말로. 왜 그럴까요? 뉴스 컨텐츠의 이 본질적인 가치가 이게 AI 학습과 이 개발에 정말 이 고품질 데이터로 약간 좀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뉴스 이거 쓰는 기자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겠냐고. 정말 맞춤법 하나하나,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 하나하나, 이거 다 전문적으로 배우셨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또 취재까지 한 다음에 고품질의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학습하면은 이게 굉장히 AI가 빠르게 뭔가 이제 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품질의 데이터를 이제 그걸로 아마 네이버도 학습을 했겠죠, 분명. 그렇게 했는데,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버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네이버 X라는 이 학습 데이터셋이 뉴스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셋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 온라인 카페, 댓글, 지식인, 이제 위키피디아, 이러한 것들도 이제 뭐 다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뉴스 가치가 약간 좀 많이 높더라. 뭐 이런 셈인 거죠. 근데 네이버의 이 클로버 X와 이 미디어의 이제 분쟁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2023년도 이거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클로버 X라는 거를 2023년도 이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스 데이터에서 AI 학습을 활용하겠다라는 이걸로 해서 뭔가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을 네이버가 개정을 했고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제 2025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죠. 한국방송협회에서 이제 법정 분쟁의 시장을 알렸는데, 2025년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한국신문협회가 신고를 합니다. 불공정 거래다. 2025년도 10월에는 이제 국정감사, 이제 뭐 국회 과방위, 네이버, 이제 과기부, 이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서 이제 네이버의 이러한 이제 무단 사용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쟁점이 이제 오가는 중이긴 한데, 흔히 말하면 이 방송협회와 신문협회가 이제 뉴스 컨텐츠와 한국신문협회, 요것도 이제 뉴스 컨텐츠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이제 불공정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격돌을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 이제 붙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아주 설레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뭔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 이것과 이제 네이버가 이제 격돌을 하게 되겠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는데, 자, 저작권법, 이제 공정거래법, 자, 이러한 것들, 비즈니스 모델,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미리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한국에서 문제는 아닙니다. 자, 뉴욕타임즈와 오픈 AI와의 이제 요거 하나가 현재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걸린 거죠. 자, 뉴욕타임즈는 자, 오픈 AI 자사하고 없이 수백만 건의 기사를 챗GPT 같은 AI 모델 학습에 무단을 사용해서 저작권 침해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좀 나오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법에 따라서, 물론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뭐 나라마다 좀 다를 테니까 좀 요게 조금 있을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이 뉴욕타임즈의 이 소송의 이 결과가 한국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저작권법이라든가 이제 뭐 이제 불공정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 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뉴욕타임즈가 승소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 언론사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제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죠. 이거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그래서 한국 언론계에서도 엄청나게 뭔가 조금 이제 그 저작권 이런 거 줄 소송이 뭔가 있을 수 있는 뭐 그게 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이 AI라는 게 이제 향후에 이제 이 좀 이러한 이제 법적인 이 상황에서 이 소송 이제 이런 것에 따른 이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화두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그 제약은 뭐냐면요. 한국은 예를 들자면 이제 흔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약간 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좀 뭐냐면은, 근데 이거는 조금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하나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뭐 클로드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수많은 또 AI의 모델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나왔었던 것과 한국에서 만든 대표적인 건 뭐 이제 클로버 X라고 할게요. 자, 이것과 이제 대결을 때려서 본다면은 여기는 미리 다 선점을 때려 놓죠. 그러니까 미리 그냥 먼저 그냥 내놔요. AI 모델을. 여긴 AI 모델을 미리 내놓습니다. 미리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갑론음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AI 모델을 엄청나게 그냥 계속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들끼리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클로버 X는 약간 좀 뭐냐면요, 뭔가 후발주라서 뭔가 앞서가겠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그냥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먼저 이걸 때려잡는다. 이게 이제 미국과 지금 한국의 약간 좀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을 맞고 반을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네카오 같은 경우에도 AI 모델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날개도 피기 전에 먼저 그냥 때려잡는 현재 지금 이 형국이거든요. 요즘 AI 모델이. 그러니까 AI 성능 자체도 별로일 뿐더러 이 기존의 그 서비스에 이걸 가미시키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제약이 굉장히 크죠. 제약이 엄청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덜 성숙된 이 자사의 AI 가지고 뭔가 뻗어 가보겠다 하는 순간에는 이제 이게 자체가 그 질이 좀 많이 떨어지니, 그래서 뭔가 이제 날개를 피지 못하고 이제 한계점에 좀 봉착한. 근데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챗GPT, 제미나이, 자, 클로드, 얘네들이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둘이 붙을 거예요.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요. 결국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결국 싸움이에요. 싸움이긴 하는데 이 챗GPT도 결국 이것도 플랫폼으로 갈 겁니다. 제미나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뭐 이제 구글 거니까 당연히 플랫폼으로 가는 게 맞고,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MCP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플랫폼으로 갈 거야 라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약간 좀 이제 연합 관계일 수도 있죠. 경쟁이면서. 왜? 구글이 여기 클로드 엄청 투자를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챗GPT는 이제 다른 또 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는 이게 있는데, 결국은 다 플랫폼으로 갑니다. AI를 플랫폼을 해갖고 제3의 생태계를 뭔가 만들어 놔서 그 안에서 이제 돌격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좀 많이 밀리는 형국이죠. 계속적으로 최근 업데이트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계점에 봉착을 했다.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좀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것만 하고 좀 끝낼 건데, 결국 이 AI로 네이버 카카오를 막잖아요. 막고 AI 시대 이후부터 이제 챗GPT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내수에 관련됐었던 것들은 다 아마 요 산하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AI는 종속 관계예요. 어떻게든 종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종속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결국은 뭐 챗GPT든 제미나이든 AI 모델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자립이 아닌 어떤 한 구석에 이제 종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은 한국의 이 IT라는 요거 자체가 그냥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 IT 산업 자체가 크게 아마 위축될 가능성도 큽니다. 파생돼서 더 크게 나온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외국 기업의 어떤 플랫폼 안에 한국의 기업들이 다 거기 종속이 돼버리면은 항상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뭔가 뭐 좋은 기업들이 뭔가 좀 나왔느냐, 솔직히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이런 플랫폼 만드는 것 정부의 노력도 뭔가 있는, 한국만의 뭔가 AI를 뭔가 만든다더라. 소버린 AI 뭐니 이런 것들도 이해는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챗GPT를 쓰면은 당연히 이득이겠죠. 이득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온지 다 알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비난을 약간 좀 무릅쓰고 약간 좀 그런 걸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 규제가 많이 풀려질 것 같기는, 풀려질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만약에 한국의 네이버가 만약에 죽어버린다 하면은 이 글로벌 IT에 대항할 수 있는 이 회사가 거의 한국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카카오가 대항이 되나? 아니에요. 카카오는 대항 자체가 아예 못 돼요. 그나마 네이버인데 네이버도 이제 무너지면은,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걸로 좀 감로의박이라든가 앞으로 좀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다 생각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좀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좀 뭐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실지 한번 댓글로도 한번 남겨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